이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를 기록했죠.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기름값, 먹거리 가격이 급등한 건 이미 익숙합니다. 4월에는 4%대, 5월에는 5%대, 그리고 6월에 6%대, 그야말로 물가가 달마다 1%포인트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고점이 아니라는 게 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하필이면 폭염까지 덮쳐서요. 냉방기 없이는 더위를 이길 수가 없을 지경이고요. 국제적으로도 에너지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여름 중에는 소비자 물가가 7%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왠지 현실이 될 것만 같습니다. 서민들은 어쩝니까? 지금 버티는 거 말고는 정말 대책이 없는 건가? 고통스러운 서민들의 목소리를 윤혜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서울 왕십리에서 25년째 수제비 식당을 운영하는 이재희 씨는 더는 식자재 값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식용유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25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물가 상승률은 처음입니다. 손님들도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이 메뉴판에서 가격이 올라가지고 스티커로 더 붙여져 있는 가격이 인상된 것도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 간단하게 보러 가려고 해도 기본 5만 원은 훌쩍 넘고 연료값이 급등하면서 직격탄을 입은 건 택시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총 수입의 3분의 1이 연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오르고 택시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경제에 허리를 떠받치는 중소기업들은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도 인상되면서 원가 절감은 더 힘든 숙제가 됐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상당히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을 통해 갖고 정말 힘들게 지금 꾸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세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지성을 논하는 대학이 맞는가? 회의감을 갖게 한다. 새학기 강의 계획서에 올라온 나윤경 교수의 촌철살인입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교수는 왜 회의감이 들었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했고요. 이 집회 소음이 불편했던 일부 학생은 자신의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경찰에 고소를,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600만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혹은 옹호하는 목소리로 학내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리포트 보시죠. 연세대학교 도서관 앞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학습권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생을 추구하기보다 자기 권리 침해만 내세우며 같은 학내 구성원인 노동자를 비난하는 게 부끄럽다고 적혀 있습니다. 학생과의 민사소송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학생과 노동자들이 법적인 소송까지 가야 되는 이 현실을 만든 학교의 책임을 묻습니다. 청소 노동자를 겨냥한 재학생의 전례 없는 소송에 학내는 연일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 교수는 새학기 강의 계획서를 통해 이번 사태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연세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의무는 학교에 있는데 청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실 거고 분명히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 시위를 하게 되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 당연히 제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고 온 건데 양쪽 다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촉발된 논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그 약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배려하고 또 그분들의 그 약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이제 권익이나 자기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불편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느끼고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네,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집회와 시위를 바라보는 인식도 바뀌었음을 실감합니다. 그런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모순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발 좀 사라져줬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17,0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는데요.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는 40일 만에 최다 수치입니다. 재유행의 조짐일까요? 야외에서 이렇게 마스크 벗고 놀면서 신선한 공기를 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다시 재확산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건가 걱정이 큽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자정까지 집계가 이루어지는 만큼 오늘 발표될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000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반등세로 돌아선 경향이 뚜렷합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3주 연속 1 미만이었던 게 최근 1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추가 감염의 우려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 1.0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번 주 중에 저 증가 추세가 얼마나 가파를까 하는 것이 더 관건일 수가 있고요. 정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권역별 병상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 체계 점검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금은방 6곳이 순식간에 털렸습니다. 강화 유리도 보안 장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망치 하나로 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털어가는 데에는 1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10대가 저지른 대담한 범행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전북 군산의 한 금은방. 가방을 맨 남성이 문 앞을 한참 서성입니다.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눈치를 살피다가 순식간에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유리로 된 진열장까지 깨고 금품을 챙겨 도망가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손목시계, 시계, 그리고 게르마는 팔찌, 한 10점, 시계는 한 20점 되죠. 그리고 시간이 급박하잖아. 벨이 계속 울리니까.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전북 고창군 한 PC방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10시간 만이었습니다. 피의자는 10대 소년으로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방에다가 옷하고 망치를 두고 있다가 조기하면서 화장실 같은 데서 옷을 환복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요. 범행 기간인 한 달 동안 파악된 피해액만 1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구속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